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서울 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부산하고 이제 제주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오늘 강타의 옥등 생뚱공대 특별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지금 특별 방송을 해가지고 저 혼자가 아닌 그 이름도 유명한 민태맨이어를 오늘 초대를 했는데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태맨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는 또 강타 위원님이 또 특별 게스트고. 그렇죠. 네, 같이 한번 좋은 방송 만들어 보려고 또 이렇게 조인을 해봤는데, 네. 강타 위원님하고는 오래됐죠, 저희는. 그렇죠. 한 이제 2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초창기 때부터 뭐 상당히 예상도 잘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이 방송이나 뭐 엉뚱생뚱 경마라는 거, 그게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정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민태민 의원이 하는 방송에 어떻게 보면 저도 게스트니까 저도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민태민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현장으로 좀 내려가서 예상을 할 생각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보다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좋은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뭐 부산 간다고 잘하고 제주 간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가로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그거니까 좀 좋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토요 경마가 이제 부산하고 이제 제주로 딱 이원화해가지고 서울 경마가 안 되는데, 부산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 경마가 출전 두수가 좀 널널할 거라고 봤어요. 아무래도 평소보다 경주수가 많지 않습니까? 25개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통 17경주다 보니까 마리수가 좀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지난주 조교 미시행으로 인해서 미뤄진 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빡빡한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봐야죠. 원래 이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이제 교차 경주만 올 교차로 시행이 될 때 보면, 네. 외관으로는 좀 쉬워 보여도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뚜껑을 그렇죠. 열어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경주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보이는 게 저배당이라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편성도 후반부에 가면 좀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토요일 날이 네.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희들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부산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본 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민태민 의원이 좋게 보시는 말은요? 뭐 기존의 말은 당연히 10번 담양공주고요. 전번에도 외곽 게이트를 뭐 편하게 극복을 한 거예요. 능력이 좀 확실하게 살아났다라는 느낌이었고, 여기 민태민이 관심 있게 보는 복병은 3번 스위트 메모리입니다. 지난번에 9월달에 뛰고 12월 8일날, 그러니까 한 석 달 만에 공백을 두고 나왔었는데, 당시 체중도 18kg나 오버가 됐죠. 그럼에도 1300에서 나름대로 근성 있는 걸음을 끌어냈는데, 이게 투스텝 쌀쌀하고 제가 좀 혈통 기대감 높게 보는 말입니다. 이번에 정상 주기에 안쪽 번호에 또 줄어든 거리, 기습을 나간다면은 정말 스위트 메모리가 배당으로는 좀 재밌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안정된 전력으로는 10번 담양공주고, 그래도 3번 스위트 메모리가 괜찮다. 네. 자, 이거 어차피 이거 혼합 편성입니다. 신마하고 성장마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 파크미니스터라는 마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범 마방이 요 근래에 들어서 대상경주도 좀 먹고, 홀랜드 기수가 먹었고, 또 조인권 기수가 먹었고, 어떻게 보면 문제범 마방의 주전 기수는 어떻게 조인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17년도에 그래도 가장 빛을 보고 또 성장한 마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신마 2두를 출전시켰는데 7번 파크미니스터가 주행검사만 놓고 오면 나름 잠재력이 있어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파크미니스터에 대한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경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주 경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빡빡합니다. 굉장히 빡빡하고, 또 편성 자체가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에
접전 양상의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토요 교차는 상당히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경주가 다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저희 방송을 좀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 보시는데 민태민 위원이 좋게 보시는 말은요? 아마 현장 가면 1번 예측 불가를 중심으로 막건이 돌아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에 나오면 넌 딱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예측 불가죠. 지난번에 강력한 인기마였다가 안쪽 번호 3번에서 불의의 늑발주를 냈어요. 그게 페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페인이었고 이번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전현준 기수로 안장 교체가 이루어졌고 또 1번 게이트까지 받아놨고 데뷔전 때 보면은 뭐 발주가 늦은 말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현준 기수가 실수 없이 또 능력을 한번 끌어내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자, 이번 편성이 지금 이제 민태민 위원이 얘기한 1번 예측불가라든지 7번 천지만호라든지 2번 대제국이라든지 10번 공천포 같은 마필들은 뚝심이 좀 있는 마필들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3번 품이라든지 5번 한올 같은 마필들은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 공략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긴 한데 저는 3번 품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마필은 구분을 굳이 한다면 전개 2점마로 구분이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나름 힘의 비축을 안고 있고 특히나 이 선취입력이 기복이 굉장히 적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마필 자체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김재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해서 혹시나 이 마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지난번에 김용섭이가 잘 못한 거고 그 이전에 김재영 기수가 탔을 때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경주에선 김재영 기수가 적인 기수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1번 예측 불가하고 3번 품이라는 마필 이 두 마필의 입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민태민 위원이 좋게 보시는 말은요? 네, 일단 뭐 우주대왕이 또 인기마겠죠. 선행 강공이 예상되는데 부산 경마에서 제가 포인트를 맞춰보는 전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현명 기수는 결론적으로 습성이 욕심이 좀 많은 기수예요. 그래서 선행말을 탔을 때는 외곽으로 좀 블러킹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선행을 가면 이제 옆에 붙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현명 기수는 우승을 위해서 옆에 붙는 말들을 이제 힘으로 외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현명 기수가 선행 갔던 경주에서는 내측에서 파고드는 말이 전개에 상당히 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 스타우먼입니다. 요게 이번에 스피릿 우먼이라든가 뭐 그 집에 원더풀 캡틴 그리고 질주대왕 이런 애들하고 병합쪽을 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컨디션도 많이 좋아져서 유현명 기수가 만약에 선행을 가고 외곽말들 뭐 랭킹톱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유현명 기수가 이건 불을 보도 외곽으로 밀어낼 겁니다. 몸싸움으로. 그러면 안쪽이 뚫렸을 때는 이번 스타우먼이 꽃자리 전개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9번 백주전기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10월 달에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고 나온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뷔전이 조금 늦어진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전 때 모습은 선취인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엔 정면 승부만 띄워준다고 할 것 같으면 9번 백조전기 역시도 나름 전개 및 능력상 우위를 바탕으로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스타우먼과 9번 백조전기 이 두 마필의 선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조금 힘든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에 민태민 위원의 추천반은요? 솔직히 요즘 저는 이제 제주 경마에서 가장 못 믿어올 기수를 문현진 기수로 보고 있어요. 한때는 말 참 잘 탔던 기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번 천마지존이 여기 나오는 새벽찬가에게 지난번에 순위상으로 밀렸는데요. 결승선 통과 직후부터 바로 그냥 선행을 갈아엎었던 새벽찬가를 바로 넘어서 버렸죠. 결승 통과하고 나서 저도 당시 천마지존을 세게 봤기 때문에 응원은 좀 했었는데 잡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 판정 끝에 머리 차이로 3등에 만족을 했는데 다음에 뛰면 저는 새벽 참가를 좀 이길 수 있는 말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가 새벽 참가가 아무래도 또 인기를 주도할 상황이라면은 저는 1번 천마지존을 좀 세게 보고 싶은 경우입니다. 네. 예, 새벽 참가가 아마 인기만을 팔리겠죠. 그렇죠. 전개도 이끌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 7번 새벽 참가가 이제 아까도 이제 멘태민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제 보이는 인기마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3번 이 제주꼬마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주꼬마의 그 단점은 기복이 심하다는 것과 지난번에 또 선행을 나서서도 이제 종반 지구력 부족을 보여줬다는 점이 다소나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3번 제주꼬마가 지난번의 부진은 그 이전의 두 번의 경주에서의 나는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저는 읽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레이스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7번 새벽 참가가 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뒷방을 다 갖고 있는 3번 제주꼬마가 상대적인 전개 입점과 능력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민태민 의원은 1번 천마지존을 저는 3번 제주꼬마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렸던 제주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고만고만한 성장마간의 입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민태민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죠? 네. 예. 이게 뭐 지금 자막을 통해서 어차피 나가니까 제가 이제 강타 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요 경주가 사실상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른 말들은 없는 그런 편성이고, 또 반대로 저 특징을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느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만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경주시 이제 민태민 위원의 이제 추천 경주에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골든조이라는 마필입니다. 평소 같으면 안 되는 마필이죠. 초반이 느린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다 보니까 육군에 1600경주로 연령 오픈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필 자체의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조금은 중하위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일정이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 뚝심마들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서 1600경주지만 3번이 골든조이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타 위원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제 생각하고 일치를 하는 맥락이 있어요. 레이스의 흐름이 좀 느리다는 거, 힘이 통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민태민과 꾸준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여기서 뭘 놓고 갈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아예 덜 볼 때 제가 지금 몇 번을 따라다니고 있는 말인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훈련이면 훈련, 그리고 레이스의 흐름이면 흐름, 뭐 경주 조건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기복 부진마 편성이라서 아마 대끼리 막건도 당일 6, 7배 이상 형성되는 경주인데 그 중심을 제가 확실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돈 죽었던 걸 여기서 곱절로 찾아올 수가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혼전 중에 기복마 혼전이지만 믿고 때리는 축을 민태민이 확실하게 세우고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전장에 자 민태민 의원이 자 와신상담 추천 경주로 선정한 부산 3경주. 네. 자, 자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믿고 자 따라와 주시면 민태민이 오전장에 배팅 장군 한번 두둑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만 놓고 보면 일상과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외에 또 역공을 펼칠 수 있는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민태민이 추천하는 마필은요? 글쎄요, 지난번에 올 중계 경주에서 마지막 경주에서 그야말로 괴력을 보였던 작품상이 나오고, 또 바로 지난주에 1400 원게이트에서 선행 1순을 했던 미래의 힘이 나옵니다. 두 마리 모두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말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 간의 경합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유리해지는 게 8번 푸른 여왕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장 가면은 이제 구조, 이 김한철 마방의 승부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라면은 푸른 여왕이 경주력이 워낙에 그 뒷심이
8분의 뒷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좀 강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지금 600점 이하에 뛰다가 900점 이하로 지금 반등급을 승부를 한 겁니다. 승급을 한 건데 8번 푸른 여왕이 아직은 더 보여줄 걸음도 있고 또 지구력이 앞서는 말로 저는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1200 늘어난 거리가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 편성에선 8번 푸른 여왕이 저도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게 7번 애월 여신하고 또 인기만으로 팔리는 게 뭐 작품상이죠. 네. 9번 작품상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뭐 6번 멸사명곡 본공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저도 배당 만원 추천드릴게요. 자, 5번 청정도약입니다. 왜 청정도약을 추천드리냐면 지난번 경주 때 7번 애월 여신이나 9번 작품상이나 6번 멸사본공 같은 마필들은 경상승을 끌어냈던 마필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승부가 됐던 마필들이거든. 입상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5번 청정도약만 지난번 경주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는 7번 애월 여신이나 6번 멸사본공이나 9번 작품상보다는 오히려 저는 5번 청정도약 같은 마필들이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지 않더라도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청정도약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는데 이 경주는 사실 5번하고 8번이 만약에 입상을 한다면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강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정도약을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게 두 번은 앞장법을 때린 말이라서 그렇죠. 요번에 짧아진 거리니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주교차상 경주는 5번, 8번 막건이 만약에 우리들 생각대로 입상을 해준다면 짭짤하게 오늘 특별 방송에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주는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발하는 것이 무조건 승부다 이래서 고배당을 맞히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두 마리를 얘기했는데 던지는 막건이 배당으로 들어와가지고 행운을 줄 때가 있는 게 또 경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방송을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입니다. 자,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 간의 일전인데, 자, 민태민 의원이 세게 보는 말은. 네, 저는 뭐 7번 화랑의 부대입니다. 왼쪽 앞다리를 살짝 찍어뛰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주로만 접어들면은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는 말이죠. 지난번에 보셨습니까? 그런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많이 해소가 됐었죠, 지난번에. 사실 입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2등한 말하고 착차도 없었고 그 당시에 편성을 저는 꽤나 세게 보고 있습니다. 캡틴 포스라든가 콘타도르 이런 애들이 좀 센 놈들이었기 때문에 전번에 예고편은 이미 한번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훈련 내용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7번 화랑의 후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화랑의 후예요. 네. 저는 9번 슈퍼트레인입니다. 마필 자체가 아직 데뷔 이후에 3점밖에 치르지 않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고서 와서 이제 전력 재정비를 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나름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인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뷔 후 두 번의 경주만 보면 출전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서 성장 기대치 측면에서 또 마필을 아낄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정면 승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9번 슈퍼트레인을 추천을 드렸고 민트맨 위원은 7번 하랑의 후예를 추천을 드렸던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주 경마가 빡빡합니다. 어느 한 경주도 만만한 경주가 없는데 이 어려운 경주를 자, 민태민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화끈하게 제대로 된 중배당 이상의 승부처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한 마리 정도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민태민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10번 노을천사라는 마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마필 자체가 인기는 또 어느 정도 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마필은 박성광이하고 문성호하고 지금 교대로 계속 타고 있는 건데 그러고도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꾸준한 전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불안 요소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정면 승부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앞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정면 승부를 한다면 충분히 입상의 가능성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10번 노을청산 추천을 해드렸는데 자, 왜 이 경주가 민태민이 자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 마리에 대한 믿음이 이번 경주 승부의 포인트예요. 웬만하면 와줄 놈이 있습니다. 바로 5번 흑호아랑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3연승을 거두고 직전에 졸전을 했습니다. 3연승 거둔 과정이 뭐 판치라든가 태릉성 이렇게 이스마 브리더스컵까지 나갔던 애들이었어요. 걔네들을 어린애 손목 비틀어 버리듯이 그냥 제압을 했던 게 흑호아랑입니다. 지난번에 강축으로 팔리고 당시에 이제 승급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승부도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좀 갇히면서 막힌 진로를 자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짧게 단기 휴양을 다녀왔는데 제주현지의 내용도 너무너무 좋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뚝선 1강으로 보는 5번 흑호아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인기도에서 직전 부진으로 인해서 살짝 밀려주면은 우리한테는 찬스입니다. 가장 센 놈이라고 의심치 않는 말이기 때문에 5를 놓고 경마를 하는 겁니다. 경마하는 건데 팔리는 애들 중에서 보여준 것 때문에 팔리는 애들 그리고 덜 보여줬지만 또 노려볼 말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후차권을 불안한 인기만을 좀 제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할 노림수 안하짜리들을 엮어가면서 흑호아랑 놓고도 아마 중배당 쪽으로 포인트를 승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자 민태민 의원이 와신하다 자신있게 추천을 했던 제주 4경주 흑호아랑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멋진 적중, 중매단 적중을 기대하면서 자 다음은 부산 5경주. 요 경주는 이제 민태민 의원이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죠. 강타 의원님의 이제 승부 경주인데 5번 파인파워를 노리고 싶습니다. 전자에는 공백도 좀 있었고 당시에 말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편성상 레이스도 조금 빡빡하게 흘러갔었고 무엇보다도 그냥 공백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또 잘 나가는 신의 기수죠. 전진구 기수가 감량 이점까지 얻어놨고 예전에 이마필은 앞뒷방이 다 있었던 말이죠. 여기가 뭐 특출하게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5번 파인파워를 민태민이 좀 관심마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5번 파인파워라든지 2번 최강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배당판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안 되는 말이 없을 정도로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저는 이제 승부처 때 원래 한 마리 정도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한 마리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11번 슈퍼매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일단 충만한 이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배팅권은 꼭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다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조정을 거쳤는데 사실상의 마체가 작은 말이에요. 마체가 작다 보니까 연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체가 작은 놈이 무리를 낼 만큼 근간 2번에 가서 그만큼 많이 쉬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보충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부종도 적당하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을 해준다면 배당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어느 정도 이 중고 배당이 가능한 승부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 마필로 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멋진 적중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이건 강타의 제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뭐 3세 이상 마들의 6,000점 이하 레이스인데 1번 번개왕자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 레벨을 2번 뛰면서 또 한 번을 입상을 했어요. 한라 영산을 이겨내고 여기가 지금 무엇보다 레이스가 800m라는 점 거기에 1번을 잡았다는 점 단독 선행으로 그냥 한 바퀴를 돌려도 무방한 공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번개왕자를 추천마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민태민 의원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이번 경기는 1번 번개왕자를 필두로 해서 강하게 보든지 아니면
종밭 중심이 우수한 11번 강명의 인과 같은 마필을 강하게 보든지 양갈래끼로 구분을 해야 돼. 얘네들을 짬뽕시키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차가 아니면 3차.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쉽게 1, 3차 해버렸다. 2, 3차 해버렸다. 그게 2%가 부족한 그런 결과야. 그러니까 요즘 경마는요. 한쪽만 노려도 맞히기가 힘들어. 근데 이걸 짬뽕을 해버리면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경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기는 한쪽만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1번 강명의 힘이란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1번이 가면 11번은 자력 입상은 좀 힘들어. 레이스가 워낙에 빨리 흘러가 버리면 얘는 종반 뚝심형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데 예전과 다르게 얘가 이제 추진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보시면 사실 초반에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반에 아쉬움을 줬던 마필인데 자 자기 페이스만 지켜준다면 저는 11번 강명의 힘이 충분히 800m라고 해서 레이스가 빠르니까 선행형 마필들이 유리하다는 기존 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좀 시켜서 자 종반 뚝심이 유사한 11번 강명의 힘 같은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자 작심 배당까지도 한번 멋진 승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어려운 것 같은데 민태면 의원이 한번 멋지게 풀어주시죠. 네, 쉽지 않은 경주죠. 인기마필들의 접전 구도가 될 겁니다. 될만한 말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중 민태민의 추천만은 4번 두바이 특급입니다. 지난 8월 20일 날 선입으로 입상을 끌어낸 이후에 지금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외부 휴양을 다녀왔죠. 휴양을 다녀와서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연습을 두 번 경주를 시행을 했고 첫 번째가 주행 연습이고 두 번째가 이제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재검을 다시 받은 거예요. 거꾸로 받은 거죠. 보통은 재검 받고 주행 연습인데 얘는 연습 주행 이후에 주행 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9월 24일 날 돌아와서부터 지금 손이 가기 시작한 게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 놓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성이라든가 또 조성훈 기수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주부터 좀 살아난 또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기수도 저는 송건이가 뭐 열심히 말의 능력을 끌어낼 거라 보고 있습니다. 4번 두바이 특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함정도 많고 어려운 경주 같아요. 왜 보이기는 게 2번 타이틀 매치가 팔리는 경주 아닌가요? 그렇죠. 예, 2번 타이틀 매치가 사이즈로 보면 지금 2번하고 4번이 지금 얘기하신 게 최저 배당이죠. 네, 그게 이제 사이즈로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왠지 모르게 조금 그런 여지가 있어요.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브라이트 카운터라는 마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 이름이 긴 마필들을 싫어합니다. 여태까지 잘 뛴 말들이 우리가 아는 게 템피스트 웨스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치 다이와라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 이름이 긴 거 중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어나더 카운트리 그거 잘 떴네. 그런 말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마필도 이름이 길잖아요. 브라이트 카운트. 마필 자체가 데뷔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앞뒷방이 따로 놀면서 왠지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베스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베스트가 아닌데 그간에 또 선행력 부족으로 고전 중인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그래서 10번 이 브라이트 카운트를 말씀을 드리겠고 민트 메뉴에는 4번 두바이 특급의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줬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체 6경주. 자 이번 경주는 민트 메뉴이 한번 건 아니고요.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가 지금 제주 한라마 1등급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2000점 이하 경주 그리고 900점 초과가 있어요. 2000점 이하보다 900점 초과가 가장 센 놈들이 다 나오는 경주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 레벨이에요. 가장 한라마 1등급에서 강자들이 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단연히 5번 미인세상이 관심마예요. 얘는 제주도지사배 오픈 경주를 앞두고 휴양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10월 21일 날. 그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선입걸음으로 지금 2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힘이 차고 있는 3승 후반의 말이고 59.5도 충분히 부담 비용이 늘었지만은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 세상이 한 번 더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투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편성이 이렇게 딱 보면은 안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4번 송악창가인데요. 전현주 기수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야 자리 잡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송악창가라는 놈이 효자 노릇을 하면서 아주 그냥 연속으로 입상을 하면서 전현주 기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보면은 기수 프랑카드를 걸어놓은 경마장은 난 별로 못 봤거든. 서울에서는 뭐 이 박태준 기수 옛날 천승기념 한번 예시장 위에다 한번 붙여놓은 거 외에는 못 봤는데 거기는 문을 딱 들어가니까 전현준 기수가 이렇게 매승을 했다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전현준 기수가 의외로 제주 경마장에서는 상당히 돋보이는 기수고 왠지 키워주는 냄새까지 듭니다. 그렇죠. 네, 키워주는 스타 기수죠. 네, 스타 기수라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4번 송악창가가 근간의 행보도 좋으니까 그럼 4번 5번이 대길에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맨날 터지는 거 아니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도 먼저 민태민 위원이 풀어주시죠. 여기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복병권의 말들이 많은데 이번엔 저는 인기를 좀 모을 말인데 안 되는 말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 예상가를 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인기마 빼고 사는 인기말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되는 말이 아니고 안 되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뭐 들어와 버리면 출혈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쉽게 말해서 길거리 가다가 돈 주워도 이 말은 안 사는 말입니다. 바로 4번 영웅제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아직까지도 깽깽이 발로 뛰고 있는 말이에요. 계속 안으로 치우치는 단점이 있고 지난번에 정말 나왔고 안배가 정말 그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외 측에 빠르고 근성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승분전 이번 경주 뭐 감량도 있고 게이트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리겠지만은 저는 4번 영웅제왕은 아예 안 보는 쪽으로 각을 한번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태민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예, 아주 좋은 소리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환자들의 편성이야. 그러니까 인기마든 비인기마든 간에 한 칸은 다 갖고 있는 애들인데 하자가 하나씩 갖고 있어. 그래서 어느 놈이든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레이스도 오히려 빠릅니다. 이 편성에 또 은근히 선의 능력이 괜찮은 놈들이 있어요. 7번 뭐 빅토리 브라운이라든지 12번 영광의 팩트라든지 또 여기 1번 골드스카이라든지 기본 빠른 놈들이 좀 있는 경주거든요. 저는 1번 골드스카이입니다. 예,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을 따라가는 거. 또 기복형, 아까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일단 앞장 뜨는 놈들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1번 골드스카이가 근간의 두 번의 행보에서도 지속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선입 최적 정예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을 한번 최적화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1번 골든스카이와 지금 민태민 의원은 안 되는 마필을 얘기해줬죠. 네. 인기만대. 네. 4번 영웅조항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경주예요. 네, 부산 7경주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인데 먼저 민태민 의원이 풀어주시죠. 참 궁금합니다. 어려운 경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타 위원님이 또 씩씩하게 터지는 게 있는 모양이신데 노리는 게 배당마 하나를 언급드리면 이제 5번 저는 파이스티를 좀 노립니다. 윌번자마인데 이 말은 명백하게 코너 2개짜리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말입니다. 1800 첫 거리에서 입상을 하긴 했는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선두권에 무리하게 갖다 붙여버리면서 좀 졸전을 하고 있어요. 훈련 내용은 뭐 늘상 이 말은 병합 때 함께 병합을 하는 동반 파트너한테 밀리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실전에서 더 뛰는, 훈련보다 실전에서 걸음이 더 나오는 말인데 이번에 1400으로 내려왔고 또 이 말은 의외로 이효식이하고 호흡이 좀 꽤나 잘 맞는 말입니다. 선두권이 좀
일그러지는 경주기 때문에 저는 5번 파이스티의 중반 한 발을 기대를 해보는 경주입니다. 예.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이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금 민태민 의원이 얘기해 주셨던 5번 파이스티 같은 마필들이나 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또 3번 백두봉도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선두권의 마필들도 세지만 이번 배다리 고수 같은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00이기 때문에 그 선행형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레이스도 바르고 끈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고만고만한 선행마들이야. 3번 백두봉은 지난번에 강타가 강력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연투의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파이스티 같은 마필들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스마트 젠틀맨 이런 마필들이 전반적인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저는 오히려 2번 배다리 고수 같은 마필, 종반 뚝심의 마필과 선입형 강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메인 승부처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멋진 항구라가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 민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한 조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서 자, 민태민 위원이 왜 선정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당연히 일부 아델의 축제입니다. 근간의 행보도 좋고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약간의 그 공백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57km를 날았다는 그 부분 외에는 큰 하자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편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본 배달의 축제는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민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여기서 한방 막건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아까 강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최고 인기마죠. 이번 경주 1번 아들의 축제. 이게 벌마의 신이라는 1등급 말하고 병합돼도 오히려 앞서 나갈 만치 지금 걸음이 8주 만에 나왔지만은 아주 멀쩡하고 쌩쌩한 모습입니다. 원게이트 입점이고 여기에 대적할 노림수가 하나 있어요. 인기도에 좀 밀려 있습니다. 말의 개체별 습성을 감안했을 때 요번 경주의 조건이 말의 능력을 그야말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만난 복병이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과연 인기마 아들의 축제를 놓고 배당마로 한 방을 때릴지 나머지 바칠 거 바쳐가면서 아니면 거꾸로 그냥 아예 배당마를 중심에 놓고 아들의 축제를 때려놓고 나머지를 999 막건까지 좀 노려볼지 딱 그것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메인 승부로 진행을 할 것인데 어찌됐거나 1을 놓고 가든 아나짜리를 놓고 가든 한 방에 힘을 실는 경주입니다. 한 방에. 그 한 방 막건도 제가 봤을 때 15배, 20배는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충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장까지요. 지금부터. 어쨌거나 한 방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구경주에서 한번 시원하게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민태민 위원의 한 방의 마술 이런 제목으로 해서 자, 멋지게 후반 보니까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지 10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민태민 위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드롭 더 비트입니다. 직전 경주 드디어 1등급에서 입상을 끌어냈던 전력이죠. 단거리형이에요. 왜냐면 몸이 좀 뻣뻣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긴 거리보다는 짧은 거리가 유리하고 그걸 또 머리 좋은 신의 조교사지만 지금 부산에서 이제 김영관 조교사 바로 밑에서 이제 2위권 다툼을 하고 있는 다승률 좋은 조교사 중에 한 분인데 안우성 조교사가 이 말의 능력을 잘 끌어내는 것 같아요. 긴 거리 쓸 애들은 또 써버리고 짧은 거리에 특화하는 말들은 또 특화를 시키는 조교사 같은데 드롭 더 비트는 딱 이겁니다. 1200 거리에다가 외곽 번호가 불리할 게 없어요. 선행만 보내고 그냥 결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롭 더 비트의 연투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예. 이 경주가 좀 재밌습니다. 3번이 페르디도 포모로이하고 6번 인디안스타가 둘이 선행마잖아요. 근데 문제복 마방에서 2도를 출전시키는데 예. 누가 선행을 갈지도 솔직히 궁금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당연히 인기마이죠. 이번 돌아온 부경성이
상대적인 전개 이점을 바탕으로 그냥 따라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누가 가든지 한 3번배 안에서만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준다면 DCM 측면에서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어찌됐든 뭐 이번 도라우프 경선에 선정 가능성은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민태민 의원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해봤는데 좋았어요. 예, 저도 예. 힘도 안 주고 좋네요. 그리고 옛날에 민태민 의원하고 옛날에 노래방에 가면 제가 민태민 의원 노래 잘해요. 아주 흔하게 얘기하면 맨발의 디바라고 그러잖아. 이응미 같이 아주 호소력 있게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 한번 다음에 이런 방송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한번 민태민 의원의 한번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 주는 서울경마가 쉽니다. 저희 최선을 다한 방송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알토란 같은 정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조금 쉬었다가 자,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